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텐셜 TV 김건우입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그 카페 창업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이야기들이 좀 남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현재 카페가 지금 5개를 직영으로 하고 있고 한 곳을 가맹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썹 인증받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해썹 인증받은 공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사소고생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렇게 사업의 또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F&B 산업의 가능성,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계속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그 창업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창업을 많이 할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입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카페를 창업한다고 마음 먹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물론 자신감과 뭐 의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계약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다음번에 뭐 상업 시설이나 상권 분석 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것은 부동산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계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뭐 요즘에 뭐 부동산 사기다,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라서 그러니까 뭐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계약을 할 때 딱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가 카페 영업이 가능한 곳이냐, 그리고 돈이 많이 안 들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땐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 영업이 가능한 곳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1층이 아닌 경우에, 지하라든가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소방 완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뭐 비상구가 2개라든가 혹은 비상구를 대체할 수 있는 뭐 문이 있다거나, 그리고 방염 방화 시설로 소방 필증이 되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느냐, 스프링클러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2층에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덜컥 계약부터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 허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인테리어 할 때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하나하나 다음번에 얘기했겠지만 뭐 전기 전압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업자 등록증부터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바로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러 가셔야 되는데, 영업신고할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할지 휴게 음식점으로 할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일반 음식점이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술을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 음식점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영업신고를 할 때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도면이나 설계도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라면은 식품위생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안비 필증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청에 따라 좀 다른데 구청마다 그냥 해주는 데가 있고, 아니다, 지금 인테리어까지 다 되고 바 공사까지 해서 여기가 진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를 증빙해라 라고 하는 곳들도 있어요. 저도 일부 매장은 그런 증빙이 좀 필요해가지고 시설이 완성되고 나서 영업 허가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마다 좀 다른 것들도 사전에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판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주방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혹은 뭐 설계도만 있어도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놓고 나서 허가 여부가 결정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를 가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그때서야 신청을 하는데, 뭐 개인으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 간이로 할 거냐도 있을 테지만 그건 조금 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뭐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는 바로 신청을 하고 서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게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서 그 다음에 하실 게 이제 주류 판매 허가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류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수를 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좀 운영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법규입니다. 영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허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식품위생과의 이제 안전상에 좀 준수하는 그런 이제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식품 이제 위생 안전 교육을 좀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건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략 구청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보건증을 같이 가지고 구청 가서 영업신고증과 함께 제출을 하셔야지만이 이제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노사 문제, 그러니까 노무 문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뽑을 때 아르바이트를 쓸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당일로서 근로계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급여 지급을 할 경우에는 급여 지급 명세서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1년 시에는 이제 퇴직금과 4대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부분이죠. 제가 아마 노사 노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즉판, 그러니까 즉석 식품 판매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즉판업을 구청에서 등록을 하시면은 일반 판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팔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진짜 납품도 하고 싶고 이러면은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해썹 인증받는 공장이 있어야 돼서 이제는 옛날처럼 이제 그냥 내가 납품까지 하고 이런 게 안 되고 반드시 해썹 인증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납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즉석식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몰,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물건을 자유롭게 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통신 판매업도 신청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이런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마 납품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신 경우가 있는데 이 해썹 인증은 제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일반 해썹이 있고 소규모 해썹이 있어요.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납품을 도전하시려는 분들은 소규모 해썹을 좀 도전을 많이 하십니다. 좀 절차나 내용이 좀 간소화된 버전인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도전하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은 잘 되면은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과 법규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품 구매하고 나서 이거 영수증을 다 모아 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언제 불식 업무를 할지 모르니까 이제 어디서 구매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불시에 이제 불쑥불쑥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구청에서 와가지고 조금 당황했는데 물론 잘 넘어갔습니다만 구매 영수증 같은 것들은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보안 CCTV는 뭐 설치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카드 분실, 카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CCTV를 통해 가지고 또 확인이 가능하고 매장에서 뭐 소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이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CCTV는 가능한 한 설치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매장 앞에 CCTV 매장이라는 점을 고지를 해야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배상책임보험은 여러분들이 불의의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막아주는 든든한 역할을 합니다. 한 달에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겨울에 간판이 바람에 불어갖고 날아가가지고 자동차를 친 거예요. 그 주차되어 있는 키스가 났어요. 그래서 자동차 주인에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자동차 수리비를 책임보험으로 대체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자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배상 책임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도 계량기를 좀 놓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수량에 대한 체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두시면 좋다.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는
특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좀 많이 씁니다. 상업용 전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압에 대한 레인지도, 범위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승합이 되어 있는지, 전기가 지금 몇 킬로와트 정도를 지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위생시설을 갖춘 식당 혹은 카페다 보니까 세스코 같은 위생안전점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려요. 사실 우리나라 식품산업과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식약처의 기준은 우습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는 조금은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프로세스에 좀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간단하게 이 창업에 대한 프로세스 중에서 행정과 법규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알림, 댓글, 구독 모두 해주시고요. 혹시 내용 중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에서 이거를 또 해결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